오복 중의 하나로 얘기할 만큼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치아. 요즘 치아 건강을 위해 많은 분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아 문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 잇몸 전체가 우리하게 아프죠. 피가 나고 막 이랬었죠. 이빨 흔들흔들 하니까 먹지를 못해가지고 겁이 나서 치과에 오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조금씩 먹고. 많이 붓고 잇몸 자체가 붓고 고름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부치도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에 문제가 생겨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 장애가 생기거나 얼굴의 형태에도 영향을 끼쳐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치아 건강과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치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이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떠올리게 되는 만큼 임플란트는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임플란트의 수술 방식 또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수술 방법으로 발전하였는데요. 오늘은 김지우 원장과 함께 디지털 치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치과 치료는 최신 디지털 치과 기술을 이용해서 환자분들이 마지막으로 사용하시게 될 최종 보철물을 먼저 계획하고 거기에 맞춘 임플란트 계획이라든지 보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치과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실 텐데요. 치료 전에는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걸 바라시고요. 치료 중간에는 빠르고 안 아프고 더 편하게 치료받기를 원하시고요. 치료 후에는 예쁘고 잘 씹히고 오래가는 치료를 원하십니다. 치과 치료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환자분들마다 구강 구조나 치아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찍어내는 게 아닌 환자 맞춤형으로 다 일일이 신경을 써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치과 치료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따라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으로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진행한다면 빠르고 안전하고 더 편하며 오래가는 치과 치료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 진료가 시작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병원에서는 회의가 한창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수술 환자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자, 오늘 이따가 수술하실 장현진님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타원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이 임플란트 보철이 수직 고경도 안 맞고 보철 형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림과 같이 수술 계획을 잡았어요. 6번, 7번을 다시 심을 건데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게 가장 힘들 거예요. 보면 굉장히 어렵죠. 기존의 임플란트가 버클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1mm 정도 안으로 넣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초기 고정을 하방에서 얻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지니까 요즘 좀 유의해서 임플란트 제거는 진료실에서, 임플란트 제거 후에는 수술방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이 지나고 조금은 여유로운 오전. 병원 대기실도 북적이지 않아 황종태 씨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종태 씨가 디지털 치과 치료를 시작한 지 1년째.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면은 잇몸이 우리야 아프고 잇몸 사이가 벌어지고 또 하도 먹다가 이가 깨져가지고 견디다 찾게 됐죠. 그동안은 뭐 그냥 진통제만 먹고 그냥 그래 그럭저럭 자꾸 넘기게 되잖아요. 그 서민들이. 원래 앞니가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하고 얘기하기도 말하는데도 자꾸 머리를 숙이게 되고
자신감이 없었지. 이제 피곤할 때 잇몸 전체가 우리하게 아프죠. 식사할 때도 한 번씩 이제 피가 나고 막 이랬었죠. 오늘 종태 씨는 보철을 장착한 후 첫 진료를 받는데요. 입 안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CT 촬영을 합니다. 종태 씨는 심한 마모와 불량한 보철물로 교합 고경이 상실된 상태로 전악 보철 치료를 받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단계로 여러 가지 점검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저번에 보철 다 넣었는데 지금 좀 어떠세요? 이제 또 새로운 보철 적응 기간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주 이렇게 괜찮아요. 편해, 이제 점점 편해요. 괜찮아지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해보시고요. 앙 물어보시고요. 예, 잘 물리시고 물어보시고요. 예, 좋습니다. 물어보시고요. 예, 좋습니다. 자, 다 물어보시고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쭉 좋습니다. 해보시고 좌우로 담으신 상태에서 왔다 갔다. 예, 좋습니다. 저번보다 훨씬 더 나아지셨고 임시치아랑은 약간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응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철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보철물들이 오래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체크해 드릴 거고요. 황종택님 혹시 옛날 모습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보기도 싫죠. 환자분께서 과거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뭐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오늘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미남이세요. 정말 이제 활짝 웃으시고 앞으로 일상생활도 사회생활도 열심히 뭐 활기차게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황종태님은 65세 남자분으로서 저희가 교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원래 부정교합이셨던 환자분께서 교정을 치료를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과한 교합력과 마모로 인해서 치아가 점점 망가진 경우인데요. 앞니 두 개는 부러져 계셨고 어금니는 치경부 굴곡 파절, 그다음에 불량한 보철들과 교합면의 마모, 심한 마모와 파절을 동반하여서 어떤 치료든지 현재 구치부와 전치부 모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사진이 환자분께서 앞니가 발치된 상태에서 아랫니의 끝단이 윗니의 잇몸에 거의 붙어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계교합이라 그래서 딥바이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전치부를 3mm 교합 거상하고 구치부를 1mm 교합을 올려서 치아를 정상적인 높이로 만들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환자분의 교합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적으로 미리 보철 형태라든지 교합 관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치료 전에 무너졌던 교합 고경과 외모, 안모를 완벽하게 치료 후에는 구현해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악 보철 치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치과 치료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편하게 인상 체득이 가능하며 환자의 구강 데이터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철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전악 보철을 했을 때는 환자분들께서 적응하는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임시치아에서 형태를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최종적인 환자분 구강 상태에 가장 맞는 적합한 치아 형태와 교합 관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임시치아 형태를 복제를 해서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이용한다면 환자분께서는 편안하고 오래가고 좀 더 정확한 보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가 좀 안 맞은 경향이 있어서 다시 손을 보고 하니까 지금은 아주 만족합니다. 매사에 이제는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남한테 입도 막 벌리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내가 좀 젊어지는 느낌, 뭐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앞으로 이제 다 쓸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활해야죠. 당뇨와 고혈압, 신장투석 등 전신질환 환자인 김갑주 어머니는 요즘 감사한 일만 가득합니다. 치아 통증이 있었지만 질환이 있어 치료는 엄두도 못 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와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어 요즘 생활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픈 것보다는 이빨이 흔들흔들하니까 먹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겁이 나서 치과에 오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조금씩 먹고 압력 빠지니까 할 수 없이 왔다고요. 그런데 오니까 뭐 피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안 하고 잘하더라고요. 몸도 비실비실하니까 임플란트 안 된다 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보더니 몸 건강하다고 괜찮다 이러대요. 달라진 건 너무 좋지요. 전에는 이빨이 막 이상해서 어디 가서 웃을 때도 요래가고 웃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가 웃지요. 환한 미소가 아름다운 김갑주 어머니의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임플란트 완료 후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통해 환자들의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볼 수 있고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까 사진도 활짝 웃으시면서 잘 찍으시고 오늘 너무 예쁘게 오셨는데 한번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이빨이 조금 길어 보이는 부분 제가 직접 이거 색깔 다 칠해가지고 잇몸 처리해서 조금 더 나아 보이실 겁니다. 위에 틀니는 조금 안 불편하세요? 틀니 때문에 힘이 전에 좀안 불편했는데 손 보고 나서 어. 계속 손 맞았다니까. 어. 손 보고 나서 고기랑 괜찮아요. 그냥 평상시대로 다 드시고. 네. 예. 어머니 오늘 저희가 이제 예쁘게 사진 촬영을 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미인이 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아무래도 이빨도 아프고 뭐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몸에 힘도 없고 좀 그러셨는데 그래도 그런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시고 이제는 임플란트 튼튼하게 해가지고 아마 평생 쓰실 거니까 남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금처럼 웃는 모습 잘 유지하셔가지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갑주님 같은 경우는 78세의 고령의 환자분으로서 당뇨, 고혈압, 신장 투석을 갖고 계시는 전신질환 환자분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위에는 이빨이 하나도 없으셔서 전체 틀니를 끼고 계셨고요. 아래쪽에는 한쪽만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임플란트 치료 같은 조금 침습적인 치료는 최대한 좀 자제해달라고 해서 어머니께서는 임플란트를 못하실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김갑조님 같은 경우는 미리 일주일 전에 아프신 8개의 치아를 모두 발치를 하시고요. 생각보다 치유가 잘 되셔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바로 치아를 쓰실 수 있도록 즉시 보철까지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그 뒤에 3개월을 기다린 다음에 최종적인 보철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더 쉽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위에는 전체 틀니를 끼고 계시고요. 아래쪽에는 저희가 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서 최종 보철을 완성하였습니다. 사실 몸이 너무 안 좋으시거나 치조골이 형성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 몸에 치유력이 있으시고 잇몸이 잘 나으시고 뼈 형성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전신 질환에 관해서는 내과 의사 선생님과 같이 상의해서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전신 질환 환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감염과 부작용이라는 건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것은 미리 계획된 곳에 정확하게 몇 번의 드릴만으로 안전하게 식립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치유력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현재는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UV 광촉매 임플란트라는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이 UV 광촉매 임플란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골유착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달에 2번씩 산악회를 가는데 이제 여럿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나는 이런다 이래 하면 친구들이 좋다고 이쁘다 이쁘다 그랬어요. 고기도 먹고 갈비도 뜯어 먹고 좋죠. 전에 그 못 묻다니까. 요새는 내가 먼저 가져가지. 치주염으로 모든 치아를 빼야 했던 유금정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당황스럽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틀니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끝에 이곳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디지털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풍치가 좀 있었어요. 풍치가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흔들렸었고 이빨이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질 때는 이렇게 많이 붓고 잇몸 자체가 붓고 고름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구취도 냄새도 많이 나고 아금니가 양쪽 다 거의 다 빠졌어요. 빠지고 송곳니 하나만 남아있거든요. 송곳니를 갖고 계속 씹으니까 이것도 이제 은근 오래되니까 흔들림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의논도 해보고 최종적으로 모 대학병원까지 가서 다 봤어요. 그래 최적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엉덩이 뼈를 이식을 해야 되고 거기서 한 길면은 4박 5일 또는 3박 4일 정도 이렇게 입원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회사 다니다 보면 그 부분은 그냥 힘들 것 같고 또 제 같은 경우는 막 직원들하고 미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영업도 해야 되는데 막 틀니도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그렇게 달갑지도 않았었고 뭐 모든 부분이 편하게 잘 정리가 될 것 같아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여기서 취업을 했어요. 임플란트가 완료된 금정 씨는 오늘 최종 치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강 스캔을 하는데요. 디지털로 진행되기 때문에 간단한 구강 안쪽 촬영만으로도 정밀한 치아 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면을 통해 환자도 자신의 치아 내부의 문제점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미리 3차원적으로 그 컴퓨터 촬영을 했는데 최종 치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환자분하고 이제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금정님은 지금 23개의 임플란트를 저희가 다 식립을 해서 최종적인 보철까지 만든 형태고요. 앞니 맞물리는 관계들 너무 좋고요. 형태들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가 파란색이 강하게 물리는 점이고요. 빨간색이 긴밀하게 물리는 점입니다. 앞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파란색이 없이 긴밀하게 물리긴 하지만은 앞니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교합지 한 장 정도 띄워놨고요. 나머지 어금니에는 전체적으로 잘 물릴 수 있도록 교합을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든 보철을 이용해서 쓰신다면은 아마 앞으로 평생 동안 임플란트를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쭉 한번 갈아보실까요? 담으시고 예, 좋습니다. 지금 교합이 참 좋거든요. 저희가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으실 거고 임플란트를 AS할 수 있는 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해결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고 치주염이 심해지면서 치아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어금니부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어금니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식사를 하시면서 버티시게 되면요, 앞니가 앞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돌출되게 되면서 교합은 점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유금정 환자님도 마찬가지로 어금니가 발치되신 상태에서 앞니로만 식사를 하시다가 점점점 치아가 벌어지고 교합이 무너지신 분이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이미 총 21개월이라는 치료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위아래 전체 틀니를 치료 기간 동안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때문에 저희 치과를 내원하시게 되셨습니다. 저희가 환자분의 구강 상태를 3차원 스캔을 통해서 미리 계획하고 진단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무너진 교합 관계도 있고요. 틀어진 치아의 정중성 관계도 있었습니다. 이 치아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환자분께서는 최소한의 치료가 아닌 내가 나중에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치료를 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총 2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선 환자분께서는 상악동이란 곳에 뼈가 부족하셨기 때문에 양측을 동시에 상악동 뼈 이식을 먼저 진행을 하셨고요. 치유 관계를 조금 본 후 한 달 뒤에 14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17개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즉시 보철을 만든 후에 새로워진 교합고궁에 환자분이 적응하시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정중선이라든지 턱의 틀어짐, 비틀어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정밀 진단 후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을 진행해 최적의 시술 방법을 결정하고 가이드를 제작해 실제 수술 시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많은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결정되고 그 계획에 맞게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 가이드가 3D 프린터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가능한 한 번에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 잇몸을 절개하지 않아도 되고요. 임플란트가 딱 들어가야 되는 자리만 드릴링 하기 때문에 치조골의 손상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이유, 최소 침습적인 이유 때문에 몸의 회복력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UV 강촉매 임플란트를 이용하게 되면 정상적인 임플란트보다 골육착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훨씬 단축되게 됩니다.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그다음 단단한 음식도 가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고 제 자신도 구취가 많이 났어요. 이빨이 잇몸이 안 좋으니까 지금 아예 그런 거 없고 저는 모든 부분에서 좀 편하고 남 앞에 나설 수도 있으니까 전에보다 더 진취적으로도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좀 그래요. 제 바람은 평생 막 갈 때까지 가면서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아시다시피 세상엔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기본을 무시하고 과정을 생략하는 치과 치료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조금 비용이 들어도 그만큼 가치 있고 오래가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듯 치과 치료에서도 조금 더 투자하셔서 이유 있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앞서 선택하신 분들처럼 치과를 선택하실 때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치과를 선택하신다면 빠르고 안전하고 더 편하며 오래가는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고령자나 전신 질환자 등 개인의 상태에 맞춰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지만 치료도 하기 전에 질의 겁을 먹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심한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제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